이제 8주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들 2달째 이제 유튜브 또 뭐 SNS 기반의 마케팅 활동에 대해서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은 저희가 지난 시간에 못했던 거, 지난주에 제가 원고강의를 하나 보강을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 이론으로 배운 것을 내가 실제로 어떻게 원고에 적용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실제로 하는 것과 내 생각과 이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 뭐라 그럴까요? 원고의 퀄리티를 올리는 작업을 잘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처음에 뭐부터 쓴다고 그랬어요? 맞아요. 도입부. 도입부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뭔가요? 맞습니다. 공감. 도입부는 공감입니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 공감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3가지 방식을 쓴다고 했는데 뭐였죠? 문제제기, 사례, 유인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상황이 발생하더라고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문제제기, 사례, 유인 이렇게 쓰니까 원고 작성을 문제제기, 사례, 유인 이 순서로 써야 된다고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이 3가지 요소가 적절히 얽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3가지 요소가 적절히 얽혀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사례가 먼저 나오고 문제제기 나오고 유인 나와도 돼요? 그래도 돼요. 문제제기가 먼저 나오고 사례 나오고 유인 나와도 돼요? 그래도 돼요. 그러면 가장 먼저 나와야 되는 게 뭐예요? 어떤 것이 가장 매력적인가요? 제가 이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저희가 어떤 강의에서 이런 3가지 요소를 말하게 되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순서대로 말하게 돼요. 근데 그 순서대로 작성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전에 여러분들 제가 신사임당 채널에서 찾았던 샘플들 보셨던 거 기억나시죠? 그럼 그것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순서대로 돼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 도입부 사례 보셨죠? 그럼 이거 순서대로 돼 있었나요?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문제제기부터 넣어야지 하고 억지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이걸 지워야 돼요. 예를 들어서 문제제기, 사례, 유인 이렇게 있을 때 이거를 해가지고 그냥 이거 쓰고 해가지고 이 순서대로 하는 거. 그럼 내가 예를 들어 사례가 더 멋진 어떤 이야기를 찾았는데 그럼 그것도 이렇게 해야 되나? 이런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그 이후에 편집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썸네일이 8점이면은 도입부가 몇 점이어야 된다고 그랬죠? 도입부도 8점, 9점, 10점이어야 돼. 도입부가. 그죠? 그 다음에 내린 차순으로 가자고 우리가 얘기를 했어요. 내용 중에. 혹시 요것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금 풀린 컨텐츠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이게 도입부. 그리고 8, 90으로 올라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뭐예요? 8점이거나 9점이거나 10점인 애들. 그러니까 내용 중에 가장 매력적인 애들이 나와야 되고 썸네일의 맥스 값은 이거다. 이 초반부를 넘어가는 썸네일을 쓰면 안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했을 때 가장 높은 것이 공감 도입부에서 가장 높은 게 내가 유인이 제일 높은데 문제제기가 제일 앞에 있으면 저 원고 어떻게 써야 돼요?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어떤 거에 유인이 너무 강력하다. 유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 비디오를 보면서 내가 얻게 되는 이익. 근데 그 이익은 뭐여야 된다고 했죠?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이어야 돼요. 내가 생각할 때만 이익이면 안 돼. 시청자에게 도움이 되는 이익이어야 돼. 우리 그 시어머니 김치. 아시죠? 근데 어쨌거나 이 유인이 가장 매력이 있어. 그러면은 맨 앞에 유인이 먼저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번씩만 짚고 실제 원고 작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저희 직원이 작성했던 그 원고를 기반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문제제기나 어떤 사례나 유인이나 이런 공감 포인트를 우리가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 기억이 나야 됩니다. 댓글 인기 순으로 봐가지고 찾는다. 이런 것들 하는 거 그런 뭐라 그럴까요? 단순 작업적인 부분들은 이제 다 기억이 나야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트레이너 분들한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웹 검색을 찾아가지고 한다고 했죠. 그 다음에 정보 본문. 이제 본문이에요, 본문. 본문은 정보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왜 공감이 먼저 나오고 그냥 정보 나온다고 그랬죠? 공감되지 않은 정보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공감되지 않은 정보는 의미가 없다. 정보는 또 이 3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였죠? 정보는 바로 이겁니다. 주장, 근거, 원리, 예시, 반론, 대안. 요거 기억이 이제 나실 거예요. 그럼 이것도 이 순서대로 꼭 가야 되나요? 아니에요. 본문에 딱 들어왔어.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거라는 거 아실 거예요. 근데 주장 전에 근거가 먼저 나와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기서 정보에 대한 어떤 주장 또는 어떤 메인 정보인데, 메인 정보. 이것이 이미 썸네일에서 밝혀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거예요. 뭐 썸네일에서 이미 이 도입부에 대해서 이 정보가 노출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하세요. 그럼 뭐부터 나와야 돼요? 근거부터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예시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30대 여성인 누구는 지금 뭐 이런 사건을 겪었습니다. 뭐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반론부터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세. 예를 들어 도입이 뭐였냐면 이런 거예요. 건강해지려면 운동하지 마세요. 그럼 뭐 해야 돼? 반론부터 깨야 될 거 아니야. 머릿속에 반론이 먼저 올라오니까. 그게 일반론에 대한 반론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 반론부터 잡아야 돼요. 그 다음에 반론 나오면 반론에 대한 대안은 우리가 있어야죠. 이렇게 순서로 가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근데 뭐냐면 본문을 재밌게 하는 구성 요소가 이 6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주장, 근거, 원리, 예시. 원리에는 우리가 뭐가 있다고 했죠? 원리 또는 기원. 그 다음에 예시, 반론, 대안이에요. 이게 일반적인 주장 순서입니다. 일반적인 주장 순서예요. 내가 어떤 주장을 하고 나서 그거에 대한 근거를 말하고 그 근거의 원리는 이거고 그거에 따라서 실제 현실 세계에서는 이런 예시가 있고요. 근데 일부 이런 반론이 있고 그거에 대해서 대안은 나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그건데 앞에 이 도입부의 형태에 따라서 요거를 유연하게 다룰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떤 식으로 유연하게 다루나요? 이따가 우리가 원고를 보면서 직접 보면서 한번 배워보자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들어간다고 그랬죠? 여기에 이제 개인가치 담기. 개인가치 1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 중에 한 2개 정도 넣어주면 돼요. 여기에 한 2개. 2개 정도 넣어주면 되고 요 개인가치 넣는 부분은요. 한 500자. 500자 정도 작성을 하면 됩니다. 400에서 500자. 400에서 500자면 이게 한 얼마 정도 되냐면 한 1분에서 1분 30초 사이에요. 400에서 500자 정도면. 그 정도로 간단하게 좀 이렇게 넣어주면 좋습니다. 도입부, 본문, 다음에 우리 개인가치 만드는 15가지 질문 생각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결론이랑 뭐 추천, 뭐 기대감 조성, 다음 편에 대한 뭐 이런 순서예요. 이게 이제 머릿속에 좀 떠오르실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원고 강의를 듣고 나면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포인트가 이거예요. 요거 2개는 순서가 바뀌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거 2개 순서 바뀌면 돼요? 안 돼요. 이거 2개 공감 다음에 정보가 온다.
이거는 바뀌면 안 됩니다. 근데 공감 안에서 문제제기 사례 유인 바뀌어도 돼요? 바뀌어도 돼요. 섞어도 돼요? 섞어도 돼요. 근데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들어가면 좋다는 얘기예요. 자연스럽게. 자, 두 번째, 본문에서 공감 다음 정보 오는데 정보 다음에 개의가 치우고 이거는 순서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근데 정보 안에서 주장, 근거, 원리, 예시, 반론, 대안은 순서 바뀌어도 돼요? 바뀌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왜? 당장 예시부터 필요한 게 있을 수 있어. 우리가 상상을 하기가 어려운 추상적인 얘기야. 그럼 시작하자마자 예시부터 말해야지. 그거는 내가 원고를 써보면서 여러분들이 점점 더 익숙해지는 수밖에 없고, 이 원고라는 거는 어떻게 느냐? 영상을 만들면서 들게 되는 거예요. 하나도 안 만들고 원고만 들겠다? 그거는 잘 없습니다. 다른 사람의 피드백을 받아야지, 아, 이게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아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네, 올리는 게 중요한 이유는 그겁니다. 피드백을 받기 위해서. 피드백. 그 다음에 뭐는 나왔어요? 개인가치. 그 요거 개인가치를 제가 한 400에서 500자 한다고 그랬는데, 도입부 같은 경우, 그러니까 우리가 총 어떻게 계산하면 되냐면, 시간 계산 알려드릴게요. 200자 원고지 하나 있잖아요. 요게 한 30초입니다. 200자당 30초 이렇게 보시면 돼요. 200자당 30초. 그럼 이거 400자면 얼마예요? 1분. 아시겠죠? 이렇게 계산하시면 됩니다. 도입부를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8분 영상이면 중간 광고 낼 수 있는 최소 길이잖아요. 8분을 만든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개인가치에서 한 1분 까먹고, 여기서 뭐 한 1에서 2분 까먹고, 본문에서 뭐 한 5분 정도 쓰게 되겠죠? 예, 그 다음 뭐 결론에서 이거 한 30초. 30초도 안 될 거예요. 한 이 정도 구성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럼 1, 2분이라 그러면 이거 한 뭐 한 500자. 이거 5분이라 그러면은 한 2000자. 그 이거 한 500자. 그 이거 한 뭐 300자, 200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이거 글자 수 어떻게 알아요? 예를 들어서 한번 지금 컴퓨터 화면을 보면요. 원고 작업 예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총 글자 수 3000자 어떻게 알았어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게 워드인데 MS 워드인데 이렇게 드래그를 해요. 감사합니다까지 드래그를 한 다음에 여기 누르잖아요. 그럼 어떻게 나와요? 문자수 공백 포함 2963. 총 3000자 정도 수준으로 쓴 원고입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내 글자 수에 대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살펴보신 것이 도입부잖아요. 우리가 도입부가 영상에서 차지하는 게 썸네일 제목 도입부까지 75%라고 했어요. 나머지 25%를 차지하는 본문에 대한 예시도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